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어서 오늘의 본 행사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윤창열 이사장님은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학장을 역임하셨고 2023년 6월에 사단법인 대한사랑 제5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학자로서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셨고 30여 년 동안 한민족 1만년 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특강 주제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 문화입니다. 대한사랑 윤창열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김해라는 곳은 쇠금자에다가 바다해자를 써요. 제가 옛날에 김해를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면서 그때 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목화토금수 5행이 있는데 5행에서 금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금해죠. 금의 바다다. 그러니까 서방 금 기운 가을의 바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의미가 있는 뭐 더 이상 그 없죠. 원래는 이제 금해라고 해야 되는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금극목을 한다 그래서 김으로 바꿔서 이제 읽게 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원래 뭐 한문에서는 쇠금자 금해인데 김해라고 발음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쇠금자를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특별하게 김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거듭 얘기를 안 해도 이 금관과야가 도읍을 했던 이 김해 땅은 AD 42년 김수로 왕께서 나라를 건국하시고 532년 신라에 멸망당할 때까지 490년 동안 금관가야, 육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의 그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이것도 그 일제의 식민사학에 의해 가지고 왜곡되어 있는 건데 대한사랑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환단고기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겁니다. 근데 뭐 돈이 없어서 못해요. 뭐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께서 한 1억 정도 탁 회척을 하시면은 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계몽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그 교포들에게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뭐 그런 교과서를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한민족의 뿌리 역사와 홍산문화, 원래는 이제 홍산문화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우리 민족의 환한단,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배달국, 단군조선, 우리가 이것을 삼성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삼성조 시대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저는 뭐 천부경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보고 싶어요. 환국, 박달국, 배달국이죠. 이제 박달에서 이름이 변해가지고 배달국이 됐고요. 단군조선은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에요. 천일지이, 인삼에 해당하는 것이 현실의 역사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한민족의 이 뿌리 역사, 우리가 이제 이 환국 이전의 역사는 마고성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마고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것밖에 나오고 있질 않아요. 부도지에,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그 과거에 율국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환단고기의 역사관에 입각을 해가지고 정말 이 환단고기라는 것은 고성희 씨 문 중에서 전해 내려온 정말 고성희 씨 문중은 뭐 우리 나라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뭐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뭐 고성희 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환국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환국은 기원전 7197년에서부터 3897년까지 3301년 동안 역사가 있었고 7명의 환인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쓰다가 7197년 기원전, 이제 거기다가 2023년을 올해 더하면은 9220년이 되죠. 이 간지로 이게 어떻게 될까? 따지는데 갑자년이에요. 그때 밤에 내가 저 논문을 쓰다가 야, 환국이 시작한 게 갑자년부터 시작을 했다. 근데 거기서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달국이 건국한 것이 3897년이거든요. 기원전. 이제 저는 주로 BC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홍산문화에서도 거기다 2000년을 더하면은 뭐 9000년, 뭐 그 소화서 문화, 기원전 7000년에서 6500년. 그러면 2000을 더하면 9000년에서 8500년. 근데 자꾸 이제 환산을 하려면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기원전 BC를 기준으로 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3897년이 갑자년인 저 배달국이 건국한 해인데 그 해도 갑자년이에요. 그 해도. 그래서 야, 의미가 있다. 우리의 그 환국이 건국된 기원전 7197년, 배달국이 건국된 기원전 3897년이 모두 갑자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7명의 환인이 330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3301년 나누기 7을 하면은 평균 470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환인이 1인당 평균 470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저거 환단고기 순엉터리다. 어떻게 한 사람이 470년을 평균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의 환단고기 연구자들은 그거는 7개의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이 환국시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체를 알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의 이 생각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이 환국시대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환국시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냐. 환국시대라는 것은 밑에다가 제가 얘기했듯이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대 때 인류 역사라는 것은 구석기 시대 돌 깨는데 몇만 년, 신석기 시대 돌 가는데 몇천 년 해가지고 미개한 시대로부터 역사가 점점 이 발전돼 왔다는, 과거의 사람들은 무식하고 야만인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그 여명기에는 사람의 수명이 뭐 500살, 1000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고요. 전부 무병장수하는 신선의 시대, 도통의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과학문명은 발전하지 못했지만 인류의 정신문화라는 것은 공자석과 예수 이상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런 시대가 환국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환인이었어요.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고 나와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365살을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년을 살았다 그러고, 아담의 10세손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류의 그 여명기 초창기 시대에는 인류의 장수문명 시대가 있었다. 신선의 시대가 있었다. 오래 사는 것은 그 신선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환국은 무병장수를 누린 황금 시대였다. 골든 에이지.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이거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가 이걸 논문 한 편 쓰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황제내경이라든가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장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인류의 그 여명기 시대에는 장수 문명 시대, 무의화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시에 사는 그 스티브 테일러라는 사람이 더 폴이라는 책을 썼어요. 타락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것은 제가 배달국 시대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말 환국이 있었느냐? 삼국유사를 보면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절을 보면은 석유 환국이다. 옛날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해서 이건 삼국유사에 나와요. 우리 역사의 시작은 환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환이라는 것은 한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은 발굴 한자. 우리가 환하다, 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의 나라. 나도 마음에 빛을 밝혀서 나도 환한 사람, 너도 마음에 빛을 밝혀서 환한 사람, 우리 모두는 환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기 때문에 환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통치자가 환인이었던 것입니다. 남북 오만리, 남북이 오만리예요. 동서 이만리에 12환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0이라는 것은 이 십간 12지에, 제가 십간 12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책도 한 권을 썼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고 12라는 것은 땅의 완성수다. 마지막에 그게 떠올라가지고 책에 그걸 쓰면서 그것도 한 소식을 얻었다 내가.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고 이게 십간이고 12라는 것은 땅의 완성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12환국으로 나누어졌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 남북이 오만리고 동서가 이만리. 강단사학자들은 그 환단국이라는 책은 비서다. 옛날 9,000년 전에 무슨 거리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오만리, 이만리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25사의 진서 사이전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뭐 12환국 이름 다 나와요. 진서 사이전만 해도. 사람이 말을 타고서 하루를 가면은 그걸 백리라 그래요. 말을 타고서 천천히 가면 백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만리라는 것은 500일을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냥 500일을 가면 그게 오만리고 200일을 가면은 그게 이만리예요. 이건 진서 사이전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나온 뭐 장자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뭐 붕새가 9만리를 날아가고 날개가 뭐 3천리에 뻗쳐 있고 그런 리수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전국시대 때만 해도. 자,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나라이면서 모든 이 인류의 어머니의 나라가 되는 이 환국, 지금으로부터 9220년, 요거는 이제 2023을 더하면 되죠. 7197에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기 9220년, 통치자 환인, 광명의 지도자. 인이라는 것은 중심, 씨라는 뜻이에요. 광명의 지도자가 다스리던 환국이 있었습니다. 자, 환국의 이주민이 건설한 수메르 문명. 서양의 모든 학자들은 인류 역사라는 것은 수메르에서 시작을 했다. 수메르라는 땅이 어디냐면은 이라크의 이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이 그 수메르 문명이 시작된 곳인데, 이 12환국 중에 수밀리국, 우르국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건설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수메르 문명을 인류 문명의 뿌리라고 여기고 인류 역사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샤무엘 그 노아 크레모 교수는 히스토리 비긴스의 수메르. 이건 뭐 이 사람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이제 수메르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환단고기를 읽어보면은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던 주인공들은 우리의 환국의 이주민에 의해서 수메르 문명이 건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수메르의 창세 신화를 보면은 수메르 사람들은 후두부가 평평한 검은 머리의 사람이었다. 블랙 헤드드 피플이었다. 이건 그들의 창세 신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그 쐐기 문자, 서령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상이 후세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교차거이고 같은 단어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다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사람, 아우, 뭐 달북 이런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60진법을 사용했어요. 60진법이라는 것은 10간과 12지를 결합을 하면은 120개가 나오는데 이 10간과 12지는 결합의 원칙이 있어요. 양간은 양지와 음간은 음지와 갑병무경임의 양간은 자인진호 신술의 양지하고만 결합하고 을정기신계의 음간이라는 것은 충묘삼이 유해의 음지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60갑자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60갑자를 쓰고 있거든요. 60에 대한 걸 쓰고 있거든요.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이 역사가 수메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상일 교수는 영국 여왕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가 60이란 뜻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듣고서 야 저거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뭐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자신이 없어요. 그걸 내가 엘리자베스가 진짜 그 60이라는 뜻인지는. 근데 그 김상일 교수는 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60진법을 썼다는 것은 10간 12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10간 12지의 역사를 제가 쓰다가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작한 거냐.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이 나반과 아만이라는 분이 거의 2만 5천 년 전 분인데 7월 7일 날 바이카로 동쪽에서 만났다. 7월 7일이라는 날짜까지 쓴 걸 보면은 분명히 그때도 간지의 개념은 있었으리란 생각은 듭니다. 자, 결혼 전에 함을 졌어요. 함,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전에 함을 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수메르 왕들이 상투를 틀었어요. 우리 민족만이 상투를 틀었습니다. 이 상투라는 것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씨름을 해요. 저게 지금 향로인데 저 이라크 근처에 닌투 신전에서 발견된 그 씨름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향로거든요. 그래서 이 씨름을 하는 풍속은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그리고 순장제도가 있었고 여인들은 물건을 이제 머리에 이고 다녔는데 이거 우리 민족의 풍속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서쪽으로만 갔느냐? 사람이 딱 중심에 서 있으면 이 양쪽 손을 벌리면 양 날개, 새가 중심에 있으면 양 날개가 펼쳐지듯이 동쪽으로도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저 배제대학교 스페인어과의 손성태 교수인데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걔가 나하고 이제 만났더니 아내가 뭐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좀 연구를 하려고 그런다고. 갔다 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멕시코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다마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점쟁이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 아니냐? 응? 그다음에 닭이려. 그걸 화가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멕시코의 원주민들을 멕시코에 사는 그 인디언들, 인디오, 우리가 이제 북쪽은 인디언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인디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베링 해협을 넘어가지고 알리우산 열도를 넘어가지고 건너간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서 저런 연구를 했어요. 뭐 내 집이 똑같고 나 그것이 다 좋다를 뭐 나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손성태 교수가 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 수립 23주년 3.1절 선언 행사를 했어요. 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서 건립이 됐어요.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말을 썼느냐?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자, 임시정부에서 환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전에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헌법이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에 의해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시정부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환국을 인정을 하고 단군을 전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단체가 대한사랑입니다. 그래서 대한사랑은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한 유일한 단체다. 뭐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정통적으로 계승해서 역사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대한사랑이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달국이 되는데요. 이제 배달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박달이라는 뜻에서 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 박달이라는 건 뭐냐? 이건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땅이다. 우리가 하늘의 광명을 환이라고 얘기하고 또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의 광명이 비친 이 밝은 땅이 박달국이에요.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지만 모두 광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 박달국,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그러면 그 광명이 어디에 제일 먼저 비치느냐? 백두산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비추는 곳이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에 갔어요, 제가. 해맞이를 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름인데 아침 3시쯤 나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조광선수지죠. 아침에 태양빛을 가장 먼저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박달이라는 것은 밝은 땅의 나라, 하늘의 광명이 가장 먼저 비치는 밝은 땅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달이라는 것은 땅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지 바른 곳을 양달, 그늘진 곳을 음달, 기울어진 곳을 비탈이라고 얘기하듯이 박달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예요. 저 바이카로 그쪽에서부터 이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서 그 환웅천왕께서 대흥안녕 산맥을 넘어가지고 백두산에 이르러가지고 천재를 삼신상제님고 있지만 그것도 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덧붙이면요. 저 기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6,000년 전에부터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아폭발이라 그래요. 자아폭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은 무위자연,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순수했던 시대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기원전 4,000년 전이죠. 4,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성이 작동하면서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점이 기원전 4,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근데 그런 얘기를 서양 사람의 더 폴 또는 자아폭발, 이런 우리나라엔 자아폭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명은 원래 이름은 더 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6,000년 전 이전 사람들은 무위자연의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순수했던 시대로 돌아가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00년 전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무덤을 파보면은 무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6,000년 전 이후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환단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그 14번째 치우천왕, 자오지천왕인데, 저 치우라는 말은 환단고기를 보면은 내우대작하야 산하 개환지의야라, 천둥과 비가 크게 내려가지고 온 천하가 다 개벽이 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그 치우다, 뭘 다 치워버려라, 이 말이 치우천왕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초기에 이제 이 백두산에서 초기의 청구국은 요게 이제 이게 요동반도 아닙니까?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 대능하 상류예요. 대능하 상류.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 이제 발해를 건너요. 발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건너가지고 후기의 청구국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 지금 어디냐면은 산동성의 광묘현, 환태현, 박흥현, 고청현, 이런 지역이 됩니다. 치우천왕의 무덤은 여기 있어요. 치우천왕의 무덤은 여기쯤 있는데, 제가 94년인가에
치우천왕의 그 무덤을 굉장히 이른 시기죠. 지금부터 뭐 근 30년 전이잖아요. 그 산동성 문상현 남항진에 있어요. 남항진에. 거기에 그 치우천왕의 무덤이 치우릉이 거기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왜냐? 왜 진짜입니까? 중국의 치우천왕의 무덤이 10개가 넘어요. 그게 사마천 사기에 나와요. 사마천 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동성이란 나라, 이 산동성이란 땅, 이 산동성 땅은 배달국 시대 때 중국 땅이 아닌 이건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산동성. 고조선까지도 우리의 땅입니다. 여기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파형 동검이 나온다는 것은 고조선의 지표유물이에요. 그것은. 자, 14세 그 치우천왕, 자오지천왕은 황제 헌원과 탕록에 들여서, 탕록이라는 것은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가면 지금 탕록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73회를 싸워가지고 이제 그를 신하로 삼았어요. 우리가 이겼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사마천 사기를 보면 금살치우다. 이렇게 해서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도저히 그 중국 사람들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뭐를 믿겠어요? 우리 치우천왕이 황제를 교화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얘기가 중국의 책에 나와요. 가롱이 쓴 포박자를 보면은 포박자의 그 17편 지진편을 보면은 황제가 동방으로 천국에 와가지고 이 치우천왕의 국사인 자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사망내문을 받아갔다. 이런 구절이 포박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도수를 배워가고 신선수를 배워갔다라는 것을 중국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세 도술지종이다. 황제와 전쟁을 할 때 대무를 일으켰다. 그리고 만고무신 용광지조다. 후세에는 군신, 전쟁의 신으로 받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모든 임금들은 전쟁을 시작할 때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출전을 합니다. 한고조 유방도 그랬어요.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황제한테 사로잡혀 죽었다면은 그를 군신으로 받들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부대에는 치우천왕의 동상을 다 세워야 됩니다. 제가 군부대도 강연회를 많이 가요. 근데 가면은 그 얘기 반드시 해요. 모든 군부대에서는 이 전쟁의 신이며 군신이며 이 백전백승의 그 승리의 화신인 치우천왕의 동상을 모든 군부대에서 다 동상으로 모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치우천왕이 잠깐 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치우천왕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병법의 조고, 금속제 무기의 창시자다.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4,700년 전인데 황제와 치우의 전쟁이라는 것이 청동기 시대는 적어도 거기까지 소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청동기라는 것은 한 10세기,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을 한다.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단군이 2333년 전에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것을 싹 부정하는 거예요. 단군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사랑 김해지부에서 김해박물관에 가서 참 피켓 시위도 많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가야가 없어요. 이걸 임나라는 거예요, 임나. 그리고 김수로왕, 허황욱, 그거 다 신화라는 거예요. 가야박물관에 가면은 기록이 없어요. 전시를 안 해요. 그게 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일본의 식민사학의 잔재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건 통탄할 일이고, 뭐 우리가 끊임없이 이 강단사학자들과 이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광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대한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사랑도 돈이 없어요. 뭐를 일을 하려면 전부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직 우리 역사 광복궁 대한사랑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좀 빠짐없이 역사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가 대한사랑입니다. 대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 자금, 후원금이 있어야 돼요. 역사 광복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치우천왕께서 최동철이다. 예? 구리와 철을 캤다. 이 갈로산에서 철을 캤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동도 철액이다. 이건 뭐 투구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구리와 철로 된 투구를 썼다는 거죠. 이것은 그 산동성 거야현에 있는 치우 견비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없앴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건 제가 이 자리는 가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탕록에 가면은 중화 삼조당이라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자기들은 황제의 후손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염황의 후손이다. 염제 신농씨와 황제.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는 염황치의 후손이다. 황제 치우의 후손이다. 아, 우리 민족의 그 조상인 치우까지도 자기들의 조상으로 완전히 중국이란 나라는 그 동북공정인이 해가지고 주의 역사 모두 우리 거다. 전부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단사학자들은 아예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사랑만이 거기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죠. 자, 고조선이 이제 기원전 2333년이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그래서 제가 1988년 올림픽이 열릴 때,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무진년의 나라를, 고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고조선을 건국한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구나. 88년에 제가 그러면서 그 길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88년에 올림픽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무진년에 나라 건국한 기념 페스티벌 한 거예요. 그리고 238년이죠. 개해년인데요. 자, 47세 단군이 있었고요. 2096년 동안 있었어요. 위서의 운하대. 이건 삼국 유사에 있는 얘기예요. 삼국 유사에. 삼국 유사는 뭐 강단 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서의 운. 이건 왕침이 쓴 위서인데 위나라가 중국에 많거든요. 이건 위오촉 삼국시대의 위서예요. 내왕 이천제, 과거 2000년 전에. 요 제라는 것은 해제자예요. 해. 2000년, 연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천재 이루다 이런 말일 때 해라는 뜻이에요. 요 단군왕검, 단군왕검이라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군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군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일치 시대 때 통치자, 제사장을 단군이라고 하는 거죠. 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개국호 조선하시니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이름하시니 여고동시라. 욘닝금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저 고라는 것은 욘닝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려의 3대 임금이 정종인데 정종의 이름이 욘닝금 요자예요. 왕요예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요라는 임금을, 요라는 글자를 못 써요. 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고자로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중국 사람이 쓴 글인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언급이 그런데 지금 뭐 강단사학계에서는 단군 전혀 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내가 듣는 얘기에는요, 뭐 상고사학계에서 단군은 역사의 실존 인물이 아니다를 선언을 하자. 이런 참 그 막가파식의 얘기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를 들었어요. 학회에서 그들이. 자, 우리 단군이라는 분은 참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조상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군 시대는 사만관경제를 썼어요. 사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요게 하나의 고조선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고조선이 하나의 나라인데 세수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이걸 사만관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진한마한 번안으로 나누어 다스렸어요. 진한마한 번안. 이것은 천부경에서 일석삼극, 하나가 세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이지만 천지인으로 나누어지고, 사람이 하나이지만 머리, 몸통, 다리로 나누어지고, 팔이 하나지만 상박, 하박, 손으로 나누어지고, 손가락도 하나지만 세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우주의 법도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주의 절대자 하느님을 삼신상제님이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화신, 교화신, 이제 치화신으로 작용을 해요. 그 뭐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은 그것을 우리가 군사부로 배합을 합니다. 조화라는 것은 창조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고, 교화라는 것은 기르는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여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조화는 봄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완성을 하잖아요. 그것을 치화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이 천지인에 따라가지고 천지, 진한, 마한, 번한인데, 저는 이제 이 마한과 변한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일이 천지인으로 나뉘는데 그 일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천일지일, 태일을 한자로 바꾸면 물한, 불한, 신한이다. 즉 천일을 물한, 지일을 불한이다. 물이 어디서 제일 먼저 생기느냐면 하늘에서 생겨요. 그걸 천일생수라고 합니다. 천일생수. 그리고 불은 땅에서 생겨요. 지생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마한이라는 것은 물한이 변화된 것이고, 지일, 불한이 변한으로 바뀌었고, 신한이라는 것은, 저게 신은 크다란 뜻이 있어요.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진한이 나와서, 그래서 이 삼한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려사를 보거나 뭐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전부 삼한이라 그래요. 삼한. 우리나라를 삼한. 이 삼한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건 고조선의 별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중마한, 김해에는 변한이 있었고, 경주에 진한이 있었고, 익산에 마한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삼한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한도 바로 이 삼한에서 온 거예요. 하나의 나라이지만 이렇게 삼한 관경제를 고조선은 썼던 것입니다. 자, 진조선은 수도를 3번 옮겨요. 수도를 3번 옮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1왕조 시대가 이 송화강 아사달 시대라고 그러는데, 요게 초대단군부터 21대 소태단군 때까지 요게 1048년 동안 지속이 돼요. 서거정의 동국 통감을 보면은 단군의 영년은 1048년이었다. 이건 정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거정이 쓴 동국 통감에. 강단사학자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이 단군의 송화강 아사달 시대, 제1왕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대 색불로 단군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여기 장춘으로 옮기거든요. 장춘. 요것이 43세 물리단군 때까지 86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제1왕조 1048년, 제2왕조 860년을 더하면 190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단군의 수명은 1908세였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은 뭐 무슨 단군이 1908년을 살아. 저것은 거짓말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1908세를 사나. 그것이 단군 조선의 제1왕조와 제2왕조의 영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화충의 반란을 평정한 구물단군께서 이 장단경 아사달로 옮겨요. 지금 뭐 강단사학자들은 이거 뭐 연구도 안 하죠. 삼국유사에 나오지만. 그래서 뭐 장단경 아사달이니까 저기 구월산이다. 백악산 아사달 저게 연백군이다. 황해도에 있는, 또는 뭐 개성 동쪽에 있는 백악궁이다. 그리고 저 송화강 아사달 저거 평양이다. 우리 민족의 단군 조선이라는 것이 전부 만주에 있었어요. 저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저격했거든요. 왜 저격을 했느냐? 그 하얼빈이라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더하면 이제 2096년에 그 삼왕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족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의 역사는 천부경의 천일지 인삼이 현실 역사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이 이 단군 조선의 삼한 관경제도 천일에 해당하는 마한, 평양에 도읍을 했던 마한, 수도가 안 바뀌어요. 지위에 해당했던 번한, 수도가 한 번 바뀌어요. 2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북성 당산시에 있다가 하북성 창녀현으로 옮겨요. 그리고 사람에 해당하는 인삼,
진조선은 이렇게 3번 바뀌게 됩니다. 환국 시대는 그냥 하나예요. 근데 배달국 시대에는 초기 배달국 시대, 후기 배달국 시대, 천국이죠. 후기 배달국.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이 천부경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이건 철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환단고기를 연구하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요. 자, 한국 배달 조선 전부 더하면은 이제 6962년이 나오는데 그게 환국이 끝나면서 배달국이 시작되고 배달국이 끝나면서 단군 조선이 건국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그게 6960년, 40년 부족한 7000년의 역사가 우리 삼성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는요, 뭐 기자조선이 있었다, 뭐 지금도 위만조선이 있었다, 이런 그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은 봉기자우조선이 불신냐라,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무왕이 신하로 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대만 교과서를 보면 조선 반도는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기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기자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은 산동성 조현에 있어요. 산동성 조현이 있는데 산동성 조현이 여기예요. 그래서 기자라는 사람은 처음에 태원의 기후로 봉해졌다가 서화연에서 살다가 지금도 이 하남성 서화연에 가면은 기자가 책을 읽었다는 기자 독서대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지고는 여기 산동성 조현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 이 한반도 자체에는 온 적도 없어요. 기자조선은 역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책을 보면은 그 8조 근법에서 그걸 뭐 기자가 만들었다, 그거 다 엉터리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그 우리 삼성조 시대의 역사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서 동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지금 이 홍산문화는 인류의 문명사를 새롭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에서도 제5의 문명이다. 지금 이제 이것을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제 홍산문화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요하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4대 문명이 뭐 황하문명,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그 강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박대순이라는 사람이 1995년에 이제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고 뭐 그 얘기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요하 문명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대사를 이제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94년에 소병기라는 이 중국 북경대학 역사학과 교수가 요하 문명은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족의 문화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만주족, 몽고족, 여진족, 뭐 조선족,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이제 황제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된 거죠. 처음에는 이 문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뭐 이런 게 한두 편 논문이 나오다가 완전히 그 동북공정 논리에 의해 가지고 싹 없어지게 됩니다. 요하 문명의 유물을 통해 가지고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 중화 문명의 시원이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황하 문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자강에서 하모도 문화가 나오니까 뭐 병립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보다 몇천 년이 앞선 요하 문명이 나오니까 요하 문명이 아주 그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하는 이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뭡니까? 담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우리 집과 남의 집 경계를 담을 쌓아가지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중국 민족과 이민족, 다른 민족의 경계선이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이 요하 문명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하는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발굴된 신석기, 그 다음에 동석병용기, 이게 이제 홍산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이건 하가점 하층문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뭐 단호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홍산문화 제가 8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소화서 문화, 최초의 신석기 문화예요. 흑융화 문화, 사해 문화, 부화 문화. 지금 이제 사해 문화, 부화 문화는 흑융화 문화로 포함시켜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이렇게 지금 이 모든 문화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순 시대 때 동북 지역에 문명 대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하여튼 이 홍산 문화에 대한 모든 내용은 중국의 문헌에 단 한 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환단국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은 우리의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저 홍산문화, 유화문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강단사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은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앞잡이가 되고 동북 공정의 하수인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사랑에서 그걸 부셔야 되고 그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들어요. 이게 왜 중국 겁니까? 자, 제일 먼저 소화서 문화예요. 그럼 요건 이제 기원전 7000년에서 6500, 그러니까 9000년에서 8500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 환국시대 문화예요. 초기 환국시대 문화인데 1987년 내몽골의 오한기, 기라는 것이 현입니다. 오한기 맹극하 강이죠. 목두영자향의 소화서촌에서 이제 발굴돼요. 처음 발굴될 때 그 장소를 가지고 무슨 문화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문화가 나오면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죠. 그것은 전부 소화서 문화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동북아 최고의 신석기 문화 유적이에요. 지금까지 한 40여 곳, 굉장히 많죠. 뭐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대표적인 것이 오한기의 소화서, 유수산, 설양유적, 적봉시의 임서연의 백음장한 유지, 요령성의 사해 유지, 요령성 남부의 마가자 유지, 양가회 유지, 이런 엄청나게 그 소화서 문화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동북아 최초의 신석기 문화고 전기 환국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토기밖에 없잖아요. 토기. 토기. 그래서 민문이 협사 갈색 통영관. 이제 민문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장방형, 긴 직사각형의 반지열식 그 방에서 살았고 집단 취락을 형성했고 흙덩이를 쌓아서 만든 용형상물인 퇴소토령. 근데 이게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용이라면 환장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용의 후손이라고. 저게 진짜 확실한 용이라면 이게 최초다 해가지고 뭐 대서특필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그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이 토기가 소화서 문화는 주로 토기인데 세 가지예요.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와전문 토기, 이렇게 점을 꾹꾹 찍은 거.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도 한 방향으로만 근 거. 이 격자로 근 것은 뒤에 흑룡화 시대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상좌에 있는 것처럼 민무늬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밑이 평평한 평저형. 이제 여긴 평평한 곳은 해안가에서는 모래에다가 박기 때문에 뾰족한 걸 쓰는데 평평한 거, 평저형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움푹하게 점을 찍은 와전문 토기,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주로 단사선문, 빗살무늬 토기는요, 이 격자문, 막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이것은 이제 흑융화 문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흑융화 문화인데, 기원전 6200년에서 5200년, 그러니까 이것은 8200년에서 7200년이니까 환국 중기 시대의 문화입니다. 1982년 오한기 보국토양 흑융화촌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제 85년도에 명명이 되었는데요. 분포 지역은 이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옥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옥은 귀걸인데 이게 터졌어요. 터졌어. 그래서 결자를 씁니다. 요거 옥결이라고, 결이라는 것은 임금왕변의 그 쾌할 쾌자를 쓰는 건데, 그 하나가 결손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세계 최초의 옥 귀걸이, 옥결 및 옥기 출도, 이것을 여기 지금 무덤에 묻힌 남자가 요 귀걸이를 했어요. 귀걸이를. 요새는 귀걸이 하면은 그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귀걸이를 한 것은요, 조선시대 세종, 성종 때까지도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어요. 조선시대 초기까지. 근데 그 어떤 신하가 상소를 올려요. 그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걸 좀 금지시켜 주십시오. 그 조선시대 아마 성종인가가 그거 금지해라.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부터 귀걸이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어요. 이 무덤도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얼후안이라는 게 이제 이게 귀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홍산 문화 유물을 보면 옥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석기 시대 다음에 이 옥기 시대를 좀 넣어야 된다.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옥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흥룡화 시대 때 그 내몽골 그 흥룡화 옥이 어디 옥을 갖다 썼느냐? 이 수암옥을 갖다 썼어요. 수암옥. 그러면 요게 압록강 지나서 여기가 수암 아닙니까? 아니 뭐 고조선 시대 그 배달국 시대 때는 이거 다 우리나라 땅,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 넘어 수암옥을 가져다 썼으며, 강원도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 여기에요. 요 고성이 경상남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이 고성이 있거든요. 이 휴전선 철책선 있는데 여기에 주광면 문암리에서 나온 옥결이에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압록강 수암에서 나온 수암옥을 갖다 썼어요. 이 수암옥을 갖다가 여기도 쓰고 이 수암옥을 갖다 여기도 썼어요. 이 고성에도. 그러니까 이 흥룡화 문화의 주인공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그 옥 귀걸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부산시 동삼동 고성군 문암리,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저기 강원도 고성이에요. 여수시 안도리, 울산시 처용리, 사천시 선진리, 청도시 사촌리, 제주도 고산리, 삼양동, 용담동, 도두동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요 사천시 선진리 거하고 제주도 용담 것은 굉장히 칼슘화되어 가지고 색이 많이 바랬죠. 요 두 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옥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흥룡화 문화는 우리 쪽으로 전달이 됐고 우리가 계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왜 옥을 그렇게 중시했느냐? 옥이라는 것은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불변함으로 영생불멸, 어떤 선의 사상, 신선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역 설계전을 보면은 건이 옥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이 옥이다.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들도요, 그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하느님을 옥황상제다, 또는 하늘의 그 궁전을 옥경이다, 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옥이라는 것이 하늘을 상징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기를 바랬던 염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옥은 벽사작용, 귀신을 물리치고, 또 거기서 그 원적외선이 나와요. 건강을 보호하고 또 불길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옥팔찌라든가 옥목걸이라든가 이걸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의 재배종 기장과 조가 출토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흥룡구 유지 제1지점에서 여기 기장하고 조가 나왔는데 1460알이 나왔는데 1400알이 기장이고 60알이 조라서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흥룡화 문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세계 한작농업 발원지, 한작이라는 것은 밭농사, 세계 밭농사 농업의 발원지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홍산문화 시대 때까지 주식이 기장과 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최초의 환호, 뭐 하도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5천 흑룡화 문화가 5,200년에서 6,200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기시대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그 유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그 집터가 발견이 됐어요. 집터가 발견됐는데 요게 한 전체가 11줄에서 12줄, 120에서 145 가구, 요게 한 120에서 145개가 되니까 한 700 내지 900명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게 환호가 있어요. 환호라는 해자예요, 해자. 그럼 요것은 왜 요것을 만들었을까? 외적을 내가 자꾸 이걸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동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6,000년 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아가 발현하거든요. 자아가 폭발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짐승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환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룡화 시대에 이제 이 빗살무늬 투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계명대학교 김양동 교수는 이 빗살무늬 토기, 여기 막 굉장히 선을 많이 걷잖아요. 이것은 햇살무늬 토기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햇빛을 상징한 거다. 그 옛날 사람들은 왜 햇빛을 상징했을까? 계명대학교 김양동 교수는 고대 토기의 줄무늬는 태양광선을 그릇에 새겨 놓은 것이라고 했어요. 전체를 보면은 이제 해와 햇빛을 형성한 것이다. 자, 태양이 뭐고 햇빛은 뭐냐? 태양이라는 것을 신을 상징해요. 네, 그리고 햇빛은 신성을 상징하고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기다가 무늬를 그린 것은 뭐냐? 이것은 신과 신성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니까 요 밑에 부분이 이거예요. 밑에 부분이 이것이 되고 여기에 그 무늬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햇빛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빗살무늬 토기를 엎어놓고 바닥 쪽에서 보여지는 햇살무늬 토기를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하니까 역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요새 이제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흑룡화 문화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동북아 최초의 이 적석총이라는 게 밑에다가 그 석관을 쓰고 위에다가 돌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백음장 안에 석관과 적석묘. 이게 이제 둥그렇게 돌을 쌓아요. 돌을 쌓고 또 여기다가 여기 이제 밑에 석관을 쓰고 또 여기다 또 돌을 또 쌓아요. 그렇게 해서 흑룡화 시대 때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관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일본에까지 전해갑니다. 중국 쪽으로는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돌무지 무덤을 쌓은 주인공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 최초의 석인상, 뭐 이렇게 여기에 사는 집터인데, 움집인데 여기 아마 이거 조상신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집안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면서 조상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세 번째 사해문화. 지금 이건 이제 흑룡화 문화가 5,200에서 6,200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600은 이거 흑룡화 문화에 소속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해문화라는 말을 안 써요, 이게. 자, 요령성 부신시 사해유지에서 1982년에 발견이 됐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1994년 돌로 쌓은 용 형상의 석퇴소령. 석퇴라는 것은 돌 무더기, 소라는 것은 만든, 소조한 그런 뜻이에요. 돌 무더기로 만든 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9.7m, 요게 넓은 데는 2m, 그리고 좁은 데는 1m. 돌을 쌓아가지고 용을 만들었어요. 용과 봉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늘에 물과 불을 주재하는 신령스러운 동물이면서 천자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용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우리나라 거 가져간 거예요.
용복 문화라는 것은 용복 문화의 원 뿌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각종 옥기도 이렇게 사회 문화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와 제일촌, 뭐 사실 이 흑룡화 문화의 에서부터 나오니까 뭐 요화 제일촌이라고 이렇게 사회 문화에서 얘기하고. 자, 네 번째 부하 문화인데 이것도 5200에서 5000이니까 역시 중기 환국 시대고요. 자, 1957년 파림좌기 부하진 호이토양 부하구문촌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자, 1962년에 명명이 됐는데 이 가장 오래된 복골. 우리가 복골이라는 것은 점치는 뼈라는 뜻이고 골복이라는 것은 뼈를 가지고 점을 친다는 뜻이죠. 점을 쳤던 뼈가 발견됐는데, 자, 이것이 중국에서는 상나라 시기에는 그 골복, 뼈를 가지고 점치는 것이 번성했다가 주나라 이후에서는 시초점,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로 대체를 하죠. 서죽점. 이렇게 대체가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북도 그 무산군 무산읍 청동기 시대의 범해 구석 유적, 요게 1959년에서 61년에 북한에서 발굴한 거예요.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이 복골이 발굴이 되고요. 부산, 김해, 창원, 광주 북구의 신창동 등 20여 곳에서 복골이 발견이 되는데 이곳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김해에서 지금 사시는데 경남 김해시 부원동, 요 시청 남쪽에 부원동에서 출토된 이 복골이에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 때도 이렇게 점을 치는 뼈를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 문화에서 뼈를 가지고 점을 쳤던 주인공들도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 조보구 문화인데요. 자, 5,500에서 이제 4,400이니까 7,000년에서 6,400년이죠. 그러니까 이건 환국시대 이제 말기예요. 환국시대 말기인데, 자, 오한기 고가와포양 조보구촌에서 1982년 발굴이 됐고, 여기 중화제일봉. 중화제일봉은 사회문화에서 나왔고, 중화제일봉이 나왔는데, 요게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이 봉의 형상 토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 중화제일용, 중화제일봉이 전부 요건 조보구 문화에서, 중화제일용은 사회문화에서 발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소 지역 최초의 채도. 중국에서는 이 채도 문화라는 것은 이제 앙소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앙소 문화가 기원전 4,500에서 2,500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조보구 문화라는 것이 기원전 5,000년에서 4,400년 아니에요. 빠르단 말이에요. 앙소 문화보다. 그래서 빠름으로 앙소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조보구 문화 소산유적지에 보면은 이 준영기, 이거 술잔 준자인데 준영기의 신령도안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 녹수룡이라든가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사슴처럼 보이고요. 여기 이제 저수룡, 여기 뿔이 보이잖아요. 저수룡, 여기 조수룡, 이런 그 무늬를 가진 이런 채도, 색칠을 한 그런 도자기가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홍산문화. 그러니까 이제 홍산문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하문명을 홍산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여섯 번째 기원전 4,500에서부터 이제 3,000년. 그러니까 이 홍산문화라는 것은 6,500에서 5,000년 전이니까 환국시대 말기에서부터 배달국시대 문화가 홍산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홍산문화, 우리가 우화량 문화는 기원전 3,5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달국시대 문화예요. 자, 이 홍산문화라는 명칭은 윤달이라는 사람이 1955년에서 중국 신석기 시대라는 신석기가 시로 바뀌었네요. 중국 신석기 시대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명명을 했어요. 홍산문화는. 그리고 이제 1979년 요령성 조양시 객나심 좌익, 지금의 객자연 동산치촌에서 대형 재단 유적인 동산치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3년부터 유명하죠. 우화량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986년에 3년 뒤에 발표를 했는데 요하 문명의 꽃이 홍산문화이고 홍산문화의 꽃이 우화량 유적으로서 중국 홍산문화, 중국 그 요하 문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화량 유적이에요. 우화량 유적. 우화량 유적은 기원전 3500에서 3000년 사이의 문화예요. 그러면 5500년에서 5000년까지의 문화인데 배달국 시대의 문화입니다. 자, 이제 가장 그 꼬갱이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기원전 요거는 이제 여기는 4500이지만 요 우화량 유적은 3500년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는 홍산 문화 이건 후기 유적인데요. 자, 계급이 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계급이 분화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상하 관계, 국가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계급이 분화했다는 것은 그러면 계급이 분화된 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옥기가 나오는데 그 옥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한 달 정도를 만들어야 그 옥기를 만들어요. 전문가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키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분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고 초기 국가 단계,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이게 5,5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국가라는 것은 청동기를 써야만이 국가가 성립한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뭐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부 신화시대고 국가가 성립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이 강단사 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앵무새처럼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5,500년 전에 국가가 성립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초기 국가 단계,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했다. 근데 한국 강단사 학자들은 고대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비로소 성립한. 이것도 한국 학자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보편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건국이 2333년 전에 절대로 성립하지 않았다. 요 따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단사 학자들이. 도대체 이 강단사 학자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선입자주예요. 사람이 이성이 있어가지고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먼저 들어간 것이 주인 노릇을 해요. 선입자, 먼저 선자, 들입자, 놈자자, 주인주자. 사람은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뭐 이성도 필요 없고 그게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병도, 신석호 이런 그 일제 식민 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2세대, 3세대, 4세대 거쳐오면서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얼마 전에 그 위가야라는 그 인간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한사군의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미친놈 말이에요. 평양에 한사군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논문으로 썼어요? 그것도 논문 자격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인번 짐들은 22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거 내가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22년 동안 있었던 그 한사군을 역사 교과서에 강화해야 된다. 내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강단사학, 이제 전라도 천년, 이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무슨 남원이 기문이고 장수가 반파고 뭐 이제 이런 다라국이 합천이고 요건 이제 빠졌잖아요. 이제 이게 제야사학, 이 처음으로 한번 이긴 겁니다. 근데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평양에 낙랑군은 없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강단사학을 부셔야 됩니다. 이 한사군이라는 것은 저 하북성 창녀현에 위만이 도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망했으면은 거기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요령성도 아닌 하북성 창녀현 지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사군에 대해서는 그 복기대 교수도 그 복리에 대해서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도 요령성 지역이거든요. 그 하북성 근처에 있는. 앞으로는 그 한사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학술 대회를 하고 해서 그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제의 기원, 중화문명의 기원이 이곳에서 출발했다. 홍산문화 우화량 유적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화량 유적의 핵심적인 건 뭐냐? 이게 이제 우화량 유적인데요. 지금은 뭐 거대한 그 돔을 만들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다 그래요. 요게 이제 여신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런 것들이 그 적석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지점인데 여기 거대한 피라밋 뭐 이런 건데 엄청나게 그 넓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제1지점에는 여신묘가 있었어요. 여신묘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주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방, 남쪽 방, 동쪽 방, 서쪽 방,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여기 있고 떨어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주실에 말이에요. 실제 인간의 3배 크기의 주신 3위가 모셔져 있어요. 최초의 인류는 3분의 여신을 모셨습니다. 막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배 크기, 그 다음에 중급신, 그리고 1배 크기의 하급신 등 3등분의 여신이 모셔져 있었는데 요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한 1배 크기의 여신이었어요. 1배 크기. 그리고 여기 옥을 갈아가지고 눈에다 넣었거든요. 요렇게 이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해가지고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고 있죠. 교무가우수, 엄지손가락을 교차하면서 우수의 오른손에 왼손이 더해졌다. 이게 환단곡이 2번 나와요.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손을 하단전에다가 놓고서 하는 거거든요. 스님들이 참선을 할 때도 손을 하단전에다 놓고 하거든요. 이러한 얘기가 환단곡에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신의 좌우에는 이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곰과, 곰은 우리가 그 웅족이죠. 매로 보이는 새가 신의 사자처럼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었다 그래요. 주실에 이렇게 신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2지점이 천단과 적석종 지역인데요. 이게 천단이에요. 천단은 반드시 새의 그 계층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무덤이에요. 무덤은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제2지점이고요. 그런데 이 적석총의 중심 대면은 계단식 석관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의 적석총, 장군총이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석촌동 359분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 거듭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천단이거든요. 그게 총묘단, 총이라는 것은 무덤, 이제 묘라는 것은 그게 무덤이 아니고요. 그거는 사당 묘자예요. 여신을 모신, 신을 모신 사당. 그리고 총묘, 단, 사당이고 단은 이제 제천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은 어떤 그 조상을 모시는 것이고 단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땅에게 천재를 모시는 그런 거예요. 그 총묘단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총은 무덤이고 묘라는 것은 사당이고 그 단이라는 것은 천지단,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이 제단이에요. 제단. 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홍산 문화를 신비한 왕국이라 그래요. 여기 션미더 왕국, 이게 신비한 왕국이다. 신비한 왕국, 우화량 홍산 유지를 선포한다. 여기 선포. 중국의 문헌에는요, 이 요하문명 홍산 문화에 관한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중국 문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단고기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뭐 제가 아까 아주 단언적으로 이건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시대의 문화라고 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역사 광복의 뜻이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것은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문화라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국의 이제 천단 공원, 중국 사람들은 우화량 문화의 그 제천단이
지금 중국 북경에 있는 천단과 흡사 그 뿌리가 된다. 천단도 보면은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3단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형과 방형 이렇게 지금 중국의 천단의 뿌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옥이 엄청나게 나오죠. 여기 지금 20여 점, 우화량 2지점 1호 총 21호면인데 20여 개의 옥이 나옵니다. 20여 개. 뭐 엄청난 옥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강연을 했더니 그 비뇨기과 의사인데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뭐 있는 것이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에 그 상투를 틀어가지고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라 그래요. 옥고. 상투를 고정하는 옥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투를 틀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에요. 상투를 틀고 옥으로 만든 걸 씌워가지고 고정을 시켰던 옥고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원 구조. 이것이 1원, 2원, 3원.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이지만 드러날 때는 3으로 드러나요. 3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이 있으면은 지름과 둘레의 비율이 1대3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원형 재단이고 여기에는 요건 이제 확대한 건데 요렇게 그 구워가지고 만들었어요. 요게 밑에가 막히질 않았어요. 상하가 관통이 된 이 관으로서 뺑 둘렀어요. 이렇게. 원형 재단을 복원한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13지점에는 7층에 거대한 원형 적석의 그 건축물이 있었다. 뭐 이건 뭐 너무너무 거대한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뭐 천원지방, 여기서 이제 천원지방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야, 동양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고 얘기를 했다. 아, 지구가 둥근데 지구를 네모났다고 얘기했다. 무식하다. 천원지방의 방이라는 것은 하늘은 그 뜻이 시원하고 오묘해가지고 둥글둥글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늘의 정신이 땅에 내려와 오면은 방정해가지고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지 지구가 네모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이야, 동양 사람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원지방은 사람은 머리가 둥글고 우리가 발을 딱 하면은 발자국이 네모나잖아요. 직사각형. 그게 천원지방이에요. 우리가 무덤을 쓰더라도 무덤을 둥글게 봉분을 쓰잖아요. 그 안에는 네모나게 관을 쓰죠. 그것도 천원지방이에요. 우리가 호수를 만들 때 네모나게 호수를 파고 가운데 둥글게 섬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도 천원지방이에요. 이 천원지방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을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이 천부경의 철학이에요. 천부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지점 사호총에서는 이 구리로 만든 기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화량 유적에 보면은 이 구리가 채취가 됐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청동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발견된 홍산문화의 도소인상, 이것이 지금 아마 동산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흙을 구워가지고 이 남자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걸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수행자라고 보고 싶어요. 수행자. 이건 신도 아니고 수행자. 그래서 왼손을 오른손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주문을 읽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류 최초의 수행이 옴과 훔이었거든요. 불교에서 옴만이 반매움.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우주의 창조 음성이고 훔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 결실 음성이 되는데, 근데 이 훔 속에는 4가지의 발음이 들어있다 그래요. 아하, 우마.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아 소리 내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수행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배달국 시대 때 우리들은 말이에요. 전부 신선 문화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신선 문화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기원전 한 3,300년경, 그러니까
5,300년 전이죠. 배달국 시대예요. 그리고 길이는 한 55cm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 또는 주문을 읽는 모습이고요. 자, 머리가 단정하고요. 자, 반가자부를 틀었고, 자, 오른손 위에 그 왼손이 돼 있고요. 이 수행 또는 단전 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오한기 박물관에 복원을 하면은 제대로 복원해야지 왜 입을 다물게 했어요? 입을 벌려야지. 이게 입을 벌리느냐 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입을 다물게 복원을 했어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배달국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모르거든.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 수행을 하고 그 신선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입을 다물게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자, 소화연 문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자, 여기에서는 문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걸 도부문자라고 하는데, 도부문자, 문자. 뭐 중국 사람들은요, 이거 뭐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전 못 믿겠더라고요. 자, 그런 문자가 발견이 됐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자, 하가점 하층 문화. 이게 단군조선 초기의 문화인 것입니다. 자, 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석성이에요. 돌로 쌓은 성이고, 이 중에서도 치라는 게 꽁치자거든요. 이게 꽁이라는 것이 목이 쭉 뻗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치를 갖춘 석성인데 이것이 이제 고구려의 석성으로 이어집니다. 자, 적봉시 홍산구 초두랑진에 있는 이것을 삼자점촌인데요. 이것을 항공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이거예요. 이 보면은 말이에요. 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쌓는데 이거 자체가 치예요. 이거 자체가 치고 여기 전부 이렇게 내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요거를 하면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가 있어요. 옆에서 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선진화된 성을 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후세에는 이 치를 쌓는 성 이것을 베껴갑니다. 후세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가면은 그것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그 성의 특징이 치를 갖춘 이 석성이에요. 자, 비파형 동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은, 비파형 동검은 이건 고조선의 지표유물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에요. 영역인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이걸 고조선과 연관시켜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고 있고, 무슨 이상한, 얼마 전에도 경주박물관을 갔더니 저런 비파형 동검을 이상하게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고조선 시대의 특징적인 건데요. 이게 주물틀까지 나왔어요. 하가점 하층 문화의 대표 유물인 이 비파형 동검의 주물틀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옥검까지 나왔어요. 단군조선의 비파형 동검은 배달의 비파형 옥검을 계승한 것이지 단군조선 초기에 갑자기 나온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적석총, 석관묘, 대형 건물터, 옥기, 삼족토기. 요게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에 무늬가 있는 삼족토기. 이걸 하나는 세수로 분화하기 때문에 요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이제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까지 다 설명을 드렸지만, 홍산 문화가 이제 우리 문화라는, 제가 막 10대 근거, 뭐 우리가 뭘 쓸 때 5대 근거, 10대 근거 하면 좀 머릿속에 잘 들어가잖아요. 제가 첫째,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지역이라고 멸시했던 만리장성 밖 동북지방에서 출토가 됐으니까 이건 중국 문화가 아니에요. 담장 바깥에서 나왔어요. 그건 우리 문화입니다. 소화서 문화에서 최초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이후 요하 일대와 한반도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특징적으로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만주에서 우리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토기의 주인공들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흑룡화 문화의 옥을 비롯한 대부분의 옥이 압록강 서북 쪽에 이 수화목, 지금 요령성 수화면이에요.
수화목을 가져다 쓰고 있음. 또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모양의 옥결이 우리 한반도에서 아까 제가 한 10개 이상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여수의 안돌이, 고성군 주광면 문암리의 그런 그 옥결. 자, 부화문화에서 발견된 복골이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발견. 우리 여기 김해 뭐 부원동에서도 아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무덤 유적지에서 상투와 이를 고정하는 옥고가 발견이 됐다. 상투를 틀은 민족은 우리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우화량 유지 여신묘의 주신 옆에 이제 보조신격으로 흙으로 만든 실제 크기의 곰. 우리는 웅녀족, 우리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곰을 토템으로 하는 그런 웅족인데 실제 크기의 곰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우화량 유지에서 옥웅룡. 이것은 이제 옥을 만든 건데, 옥으로 만든 건데요. 곰과 용이 혼합된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옥웅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곰을 주 토템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문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급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죠. 자,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문화에선 우리 민족의 그 고유 유물인 비파형 동검이 이제 대량으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만주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오고 산동성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동성도 고조선 시대 때까지 우리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석관묘와 이게 이제 석관묘죠. 그다음에 이제 덮개돌 위에 덮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 이제 고인돌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가점 하층문화에 치가 있는 석성 이렇게 성을 쌓다가 이렇게 내쌓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쌓을 수도 있고, 우리 동대문에도 칠을 만들었었어요. 조선시대 때. 아주 이 성을 쌓으면서 칠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민족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이제 결론이네요. 자, 결론 볼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삼송제 역사를 부정하는 식민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광복이, 나라는 광복이 되었지만 1945년에 근 80년에 지금 걸쳐 오고 있지만 역사에 있어서는요, 광복은커녕 오히려 더 왜곡되고 있어요. 더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 강단 사학자들이 쓰는 논문을 보면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우리나라에다 비정하는 논문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전혀 뭐 기문이니 반판이 친미다래니 이런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한 지명을 우리나라에다가 비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라도와 경상남도가 일제 식민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강력한 금관가야가 있었고, 그리고 백제가 있었는데, 신라가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은 굉장히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일본이 와가지고 이 남쪽에다가 임나일 본부를 설치하고 식민지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 식민사학의 앞제비죠. 이병도,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병도는 역사를 팔아먹었는데 역사는 민족의 혼이거든요. 이것은 나라의 혼을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그런 논문을 쓰는 자들이. 자, 홍산문화는 우리 삼성도 시대의 우리 역사예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노예 역사의 교육은 노예 국민을 만든다라고 하였고,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고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였어요. 자, 역사의식이 강한 사람이 애국심이 강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와 애국심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옛날에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외우고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안동에 그 독립운동가들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전부 역사 교과서를 했는데 거긴 전부 우리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 특히 그 단군, 조선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사랑에서 잡지 월간 대한사랑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도 한번 가서 그들의 그 역사 교과서도 좀 보고 그것도 우리 월간 대한사랑에 좀 실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역사의식이 강력한 민족은 이제 혼이 살아있는 민족이에요. 구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들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이라는 역사가 없었다면 나라를 건국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민족의 혼이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민족의 역사의식이 강했고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고구려 백제 대진국에서는 국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사대주의에 빠지고 역사의식이 약했던 신라에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청나라가 역사의식이 약해가지고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청나라가 만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고구려의 후손이죠. 그들이 그 정확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중국을 들어먹고서도 동화되지 않는데 지금 뭐 만주족이라는 게 다 민족 등록할 때 다 한족으로 등록을 하고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청나라가 역사의식이 약해서 중국에 동화돼 버렸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소화를 이제 대화로 변화시켜요. 소화라는 것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대화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왜 위대하다고 그럽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받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적인 삶이 아닌 이 대화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인류 역사는 지구의 가장 이 동쪽에 위치한 우리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 철학 등도 모두 우리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민족은 인류 역사의 종주국, 인류 종교의 종주국, 인류 철학의 종주국, 인류 문화의 종주국, 모든 것의 종주국이 우리 민족이에요. 한민족은 가장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영토, 위대한 정신을 소유했던 인류 역사의 종주국입니다. 역사의 상실은 민족의 소멸을 가져오고 역사의 회복은 민족을 중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 진정한 이제 한국인으로 거듭나야 되죠. 자, 이제 제 얘기를 마치면서 한마디만 추가하면은 우리는 족보를 알아야만이 나의 신원을 파악하게 됩니다. 내가 경주김씨로서 누구의 몇 대 후손이다.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사명과 나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9,000년의 역사고 우리 민족은 국호가 9번 바뀌었는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요. 첫 번째 환국, 환한 광명의 나라. 둘째 박달국,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셋째 조선, 조일선명, 아침의 태양이 선명하게 빛나는 나라. 그리고 네 번째 부여, 먼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어둠을 헤치고 광명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고구려,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난다. 여섯 번째 대진국, 동방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태양이 비추는 나라. 그래도 고려, 조선은 막 얘기했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것은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 광명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사명,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소화적인 삶을 살게 되고 역사를 알면은 내가 대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 대한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단체가 대한사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사랑에 더 많은 후원과 정말 그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은 대한사랑에서 그 목적 사업을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회원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전부 좀 대한사랑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연을 통하여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홍산 문명이 사실 인류의 뿌리 역사 문명 지역이고 그 홍산 문명 지역이 바로 환인 시절의 황국과 그리고 환웅의 배달국 시대의 그 문명이고 그 문명 시절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조선 문명으로 이어졌는데 이 홍산 문명의 그 뿌리 홍산 문명이 서양으로 가서 수메르 문명이 되었고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서 인디어, 마야, 잉카 문명으로 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역사의 인식 마지막에 말씀하신 저는 역사를 알아야만 대아의 인간 큰 자아를 회복한다. 우리 모두는 소아가 아니라 대아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열강을 해주신 윤창열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음으로 오늘 강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대전에서 대한사랑 이용욱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사무총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장님 참 열강을 듣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값지게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느끼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강의만 듣고, 그냥, 오늘 멋있는 강의 한번 들었다. 그리고 잘 때 또 까먹어요. 연속극 보고, 그쵸? 드라마 한 편 보고 까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역사 광복을 위해서 아주 가열차게 투쟁,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대한사랑에서 이번에 11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대한민국 모든 역사운동을 하는 분들의 대변지 월간 대한사랑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이제 원고를 마무리 짓고 오늘 편집국장님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원고 검토하느라고 못 왔어요. 거기에 이제 대한사랑의 모든 그 활동이 다 결산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역사책을 만들고 싶다. 우리 지금 저희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어떤 역사를 공부했는지 아직 기억도 없고 대한사랑에서는 이제 우리의 그 바른 역사를 정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혼재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줘야 될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게 명쾌하게 국사교과서 형태로 정리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해외 동포들도 아주 열일히 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꼭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사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역에서 뭐 군부대, 관공서, 뭐 얼마 전에는 터키도 갔다 왔고요. 뭐 미국, 일본에서 전 세계 우리 교포들을 위한 역사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교과서가 하나 나와야 돼요. 문서로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전파가 될 때 우리 진정한 역사 광복이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 문화가 한민족의 문화로 통일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열렬히 후원해 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그 회원 가입서가 앞에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역사 특강을 할 때 회원 가입서를 꼭 앞에다 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잊어버리셨는 모양이에요. 다들 회원 가입하시고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밖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줄 알고 있지만 혹시 깜빡하셔가지고 후원을 하고 싶으셨는데도 못하셨거나 회원 가입 못하신 분들은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갑자기 인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사장님과 함께 이사장님이 5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대한사랑의 그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역사 특강이 뭐 조금 더 화질도 좋고 좋은 장소에서 아주 그 풍부한 강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지역에 대한의 그 역사가 아주 실질 역사가 전파되고 이 문화 역사 광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살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는 저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10년과 뭐 공부한 것을 좀 발표할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서울에서 대한사랑 월간 대한사랑 출판 기념회 겸 대한사랑 후원의 밤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략은 국방센터가 있는 용산에 한 12월 28일경에 후원의 밤을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올해 대한사랑 활동이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부터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 소개도 시켜드리고 여러 그 대한사랑 고문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새로 신입 가입하신 회원님들을 모시고서 우리 대한광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한번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